전라선 종착역이자 여수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수 엑스포역과 여수 중심가에서 10분 거리 이내에서 찾아가기도 말랑말랑한 거리에 있는 오동도. 바다 위의 꽃섬이라 불리는 오동도는 3,000여 그루 이상의 동백나무와 신우대, 호박나무 등 200여 종이 넘는 희귀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수목섬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2.5km에 이르는 자연숲 터널식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소중한 사람의 손을 꼭 잡고 걷기에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미로 같은 산책길을 따라 나가자마자 펼쳐진 해안은 병풍바위와 소라바위, 지붕바위, 코끼리바위 등의 이름이 지어질 정도로 귀암절벽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용굴 전설 등을 간직하고 있는 아련한 이야기의 섬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소였는데 2012년 여수 엑스포 이후에 그 인기가 더해져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 해년마다 25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탑 명소가 되었습니다. 약 800m 도보로 약 15분 거리인 오동도 다리는 최근 자전거를 타고 이 섬을 드나들 수 있고 걷기가 좀 부담스러운 관람객들을 위해서 왕복 통백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이라 이제는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섬을 입장료도 없이 편안하게 드나들면서 즐길 수 있을 때까지는 수많은 사연과 애환이 길들여져 있는 역사의 섬이랍니다. 과연 이 아름다운 오동도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섬이 육지가 되어 모두가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야, 이 오동도를 돈 많은 일본 사람이 욕심을 내서 파가려고 했단다. 미친놈, 오동도 귀한 것은 아는가 보지. 70년대 여수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오동도의 주인은 개인이었답니다. 구한말 제국주의 팽배로 대내외 정세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1885년 고종 22년 영국 왕립 해군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의 여수시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조선 조정은 발칵 뒤집힙니다. 거문도가 어디에 있는지, 인근에는 어떤 섬들이 있는지 깜깜한 조정에서 우선 남해안의 섬 상황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대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남해안 거문도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일대의 해도를 작성할 것을 전라감영관찰사에게 명령하고 이를 전라 좌수영 좌수사에게 지시해서 해도를 완성토록 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시 여수 쫑포 소포에서 건너편 섬인 돌산도 우두리를 건너는 나룻배 선장인 유선달이었습니다. 유선달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학문에 박식하고 특히 민화를 잘 그려서 여수 지역을 넘어서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전라자수사의 작업 지시를 받은 유선달은 해도와 남해안 관내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보고합니다. 이 자료가 당시 남해안 사정의 깜깜한 조정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 공로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나라에서 오동도를 하사받게 됩니다. 거문도 사건이 결국 최초의 오동도 주인을 만들어줍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오동도는 지금처럼 방파제도 없고 육지에서 떨어져 사람도 가지 않는 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 일본인들이 여수에 진출을 합니다. 처음에는 관리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가 차츰 일본 어민들이 늘어나면서 일본인 자녀들 학생 수가 늘어서 교육 기반이 절실해집니다. 학교 조합이라는 법적 단체가 생기면서 학교 재산이라는 취득할 명분을 내세워서 나중에 육지화될 오동도를 가지려는 법적 다툼이 일어납니다. 주인인 유선달과 학교 조합법인의 법정 싸움에서 유선달이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물인 하사증서를 요구했으나
그 정서가 화재로 인해 소실되어 제출하지 못합니다. 마침내 오동도의 소유권은 학교조합법인으로 기속되어 버렸습니다. 드디어 해방이 되자 교육청에서 인수에 걸려오다가 1967년 여수시가 구화폐인 2천만 환에 사들여서 시민의 휴식처 겸 낚시터로 이용해 왔습니다. 다리가 생기고 경치가 좋아 상충객이 생기니 오동도 내에 건물들을 짓고 횟집이며 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자 오동도는 공원법의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등대와 항만 표지기지창 건물들을 빼고 39동의 민간 건물들이 철거 시비 끝에 마침내 흘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기암괴석 사이에 상처난 자국들이 그때의 흔적입니다. 개인 사유지였던 섬, 몰려드는 일본인 자녀들의 학교 조합이 가져갔고 해방 이후에 교육청과 여수시가 가져오는 숱한 내환을 겪은 오동도입니다. 지금 편하게 다니는 오동도 다리, 오동도가 육지와 이어진 것은 여수 신항, 항만을 만들기 위해였습니다. 철도 부지가 필요한 남조선 철도 회사가 1923년 철도 부지 확보를 위해서 현재 여수 엑스포장 일대 약 7,600여 평을 매립합니다. 1930년 육지로는 광주 여수간 철도가 개통되고 바닷길로는 여수 시모노세키 간 연락선이 취항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 이순신 광장에서부터 여수역까지 이른바 대판통 오사카 거리가 이때 개설되었습니다. 일제는 철도 개통 이후 여수를 부산 다음 거는 조선 제2항구로 만들기 위해서 신항에 항만시설을 확충합니다. 조선 총독부 산하 여수 토목출장소를 만들어서 1935년부터 10년간 여수 자산 아래에서 오동도 입구까지 753m의 방파제를 쌓기 시작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토목 건설 현장, 이 방파제를 메우기 위해서 엄청난 암석과 흙이 필요했습니다. 흙은 지금의 여수여자중학교 뒤산인 흑산에서, 암석은 자산에서 채취해서 대공사를 수행합니다. 해상 케이블카를 타려고 자산공원 올라가는 주차장 높은 절벽이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동도 방파제 공사에 필요한 돌을 캐기 위해서 생겨난 흉측한 자국입니다. 어찌되었건 일제가 시작해서 10년간의 공사로 최초로 오동도 방파제가 만들어져 오동도는 육지가 됩니다. 동백열차, 자전거, 그리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드나드는 현재의 오동도, 이후 수차례 방파제 보강 공사를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최대의 관광지가 된 오동도를 육지와 이어놓은 일은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오동도 관리권을 둘러싼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제주 한라산과 한려해상국립공원, 여수, 오동도 두 곳만이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국립공원을 정부가 가져간다고 하자 여수의 자존심인 오동도 관리권을 여수시가 갖게 해달라고 조목조목 설득합니다. 결국 한라산 국립공원 지역에서 오동도는 여수시 단일 행정구역에 쏙 들어있고 90%가 여수시 소유인데다가 세계 박람회 핵심 구역에 들어있다 보니 그대로 여수시가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부가 결론을 내립니다. 현재 오동도는 여수시민이 주인인 여수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섬돌이TV 다음 얘기를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